안녕하세요. 자녀교육정보 채널 드림맘입니다. 오늘은 최상위권의 전업맘과 직장맘의 공통점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려고 해요. 아이를 키우면서 전업맘인 엄마들, 또 워킹맘인 어머니들도 내 아이를 잘 키우면서 직장을 계속 다녀도 되는 건지, 어떻게 유지하면서 아이를 잘 키우면 좋을지에 대해서 이런 고민을 하게 되잖아요. 이런 부분에 고민하시는 분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이 되도록 이 주제를 가지고 왔어요. 먼저 첫 번째는 최상위권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의 공통점부터 말씀드릴게요. 정말 잘하는 아이들의 공통점이 부모가 부유하건 또는 서민층이건 고학력자이건 그렇지 않든, 물론 이렇게 고학력자이고 부유하면 더 유리한 고지에 설 수도 있겠지만 그게 꼭 정비례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최상위권의 그 학생들의 그 부모님들은 조금 남다른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런 어떤 정보를 가지거나 뭔가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 정보를 가지고 와서는 내 아이에게 적합한 건지, 만약 적합하지 않다면 이 부분을 취해야 될지 아니면 업그레이드 시켜서 내 아이에게 맞는 방법으로 어떻게 적용을 시켜야 될지에 대해서 굉장히 잘 파악을 하시는 분들이더라고요. 아이의 적합한 부분에 대해서 정말 포커싱해서 돌봐주고 케어해주고 정보를 알아주고 관리해주는 과정이 남달랐는데요. 반대의 경우는 성적이 잘 나오지 않는 아이들의 어머니들의 약간의 공통점은 어떤 정보를 들었거나 했을 때는 무작정 아이에게 적용을 시켜본다던가, 맞지 않는 부분인데도 막 무작정 해본다거나, 이거 우리 형편에 맞지 않아, 항상 부정적으로 이렇게 돌려서 말하는 거, 그런 부분이 있다면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부분은 정말 고쳐야 되는데요.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아이에게는 독이 되거든요. 아이 머릿속에도 그렇게 박히는 거죠. 인처럼. 나는 안 되는 아이야, 또는 우리 형편에는 안 맞아, 난 머리가 나빠, 난 산만해, 부정적으로 계속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먼저 하셔야 되는 거는 좋은 정보를 알았다거나 또는 어떤 교육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썼다면 내 아이에게는 가장 적합한 것이 어떤 것인지, 내 아이에게 정말 맞는 그 재능을 발견해서 거기에 접목을 시키는 그런 훈련을 하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봐요. 두 번째는 최상위권의 워킹맘들은 어떻게 관리를 했을까라는 부분인데요. 아주 눈에 띄는 두 가지가 있었어요. 전문직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일을 이제 그만둘 수 없는 상황, 형편상 그럴 수도 있을 것이고요. 이럴 경우에 했던 예 중에서는 친정어머니나 시어머니나 또는 주변의 지인에게 부탁을 해서 유치부부터 대학에 들어갈 때까지 철저하게 부모처럼 부탁할 수 있는 분을 한 분을 모시고, 정말 잘 되었거나 좋은 결과 있을 때는 보너스도 팍팍 주시면서 그분에게 전적으로 맡기고 의논하고 굉장히 존중해주면서 대학 들어갈 때까지 그분과 계속 같이 하는 거였어요. 그렇게 되면서 그분은 오히려 어머니들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내줘서 희망하는 대학을 가게 되는 그런 케이스를 보게 되기도 했는데요. 두 번째로는 자신의 일을 완전히 줄이는 거였어요. 그만둔다기보다는 주 몇 회로 해서 아이의 공부를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면서 직업을 놓지는 않는 이런 형태였는데요. 정말 원하는 대학을 가고 나서는 다시 복귀해서 정상적인 직업을 가지게 되는 걸 볼 수 있었어요. 가장 인상 깊었던 어머니가 병원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걸 이제 페이닥터에게 주고 자신은 일요일만 나가는 거였어요. 평일에는 이제 아이를 위해서 전적으로 케어를 하고 일요일만 나가고, 그때는 남편이 일요일 날 아이들을 이제 돌봐주거나 학원을 데려다 주거나 하는 거였는데, 저런 식으로 해서 열정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가 스스로 공부를 잘하고 그냥 위인전이 나오는 아이처럼 막 자기가 공부를 한다, 이렇다면 너무 좋겠지만 정말 대부분이 위인전이 나오는 아이보다는 우리가 관심도 가져야 하고 신경을 써야 하는 일이 많을 때도 있잖아요. 그냥 스스로 열심히 하고, 아니면 형제가 서로 챙겨가면서 하는 경우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형제가 아닌 아이가 하나이거나 둘인 경우의 집들이 많잖아요. 이럴 때에는 일은 계속 해야겠고 아이도 신경을 써야겠다 한다면 이 방법 중에서 한 가지 정도 고민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최상위권의 어머니들은 뭘 해도 전문가라는 거였어요. 이제 이분들이 아이를 키운다는 건 스케줄부터 해서 아이의 건강, 그리고 교육 정보, 기타 등등 굉장히 성실하고 치밀하고 전문가보다 더 전문가 같이 자신의 아이를 잘 알고 그 특징에 맞게끔 대학을 이제 플랜을 짜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대학을 보내다 보니 이분들이 막상 아이를 대학을 보내고 나면 자신의 일을 자격증을 따도
취미 생활을 해도 전문가 이상으로 잘하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이분들은 아이를 키우는 그 능력이 만약 다른 직업으로 이루어졌다면 이분들 또한 그쪽에 굉장히 대단한 일을 하셨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만큼 아이를 키운다는 건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닌데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셔야 하는 부분은 좀 더 부지런함, 그리고 내 아이의 특징을 잘 파악하고 해야 한다는 부분, 그리고 이게 굉장히 성실하면서도 그냥 분석하는 부분이 선생님을 능가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내 아이는 선생님보다도 더 잘 아는 거거든요. 그 조그만 차이를 발견하고 아이를 더 이렇게 치열업해 주면서 또 아이에게 맞게끔 이렇게 플랜도 같이 함께 짜주고 도와주고 한다면 정말 최상위권에 없는데 그 이상의 그런 결과도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끝으로 우리가 보면서 생각해야 되는 게, 그럼 우리 아이는 어떤 인물로 키우고 싶은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가족 관계가 좋으면서 화목해지는 그런 관계를 원하는 건지, 아니면 아주 최고의 자리를 원하는 건지에 대한 부분인데요. 군쪽 같은 내 새끼라는 그런 데에서 나와서 오은영 씨가 정말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시죠. 이렇게 따뜻한 가족 관계가 더 중요한 것이고 그렇게 화목한 것이 여러분의 꿈인지, 김연아 어머니처럼 또는 손흥민 아빠처럼 아이를 위해서 전적으로 케어하고 돌봐주고 서포트해주는, 이렇게 해서 아이를 최정상으로 만드는 것이 꿈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아주 조그만 거에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는 게 인생이 새옹지마라고 생각이 드는 게요. 아이 키우다 보면 정말 이걸 뜻하지 않게 정말 안 좋은 일도 생기기도 하고, 역으로 이 일을 통해서 다른 게 더 잘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주변에서 보면 아이고 저 길 떨어졌어, 너무 안 됐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단단해져서 더 좋은 고등학교, 더 좋은 대학을 가게 되는 이런 사례를 본 적도 있었고, 공부 쪽이 아니라고 해서 너무 절망을 했었는데 역으로 다른 사업적으로 너무 성공하는 케이스도 본 적이 있어요.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건 정말 중요한데 내 아이에게 맞는 걸 먼저 찾아보시는 게 좋고, 그리고 나서 이 아이에게 맞는 것을 우리 부모가 함께 정말 지혜를 모아서 이렇게 서포트를 해준다면 어느 분야에서나 성공하고 최상위의 아이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힘내시고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자료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